참 이거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최단비 변호사님, 백 없으면 조용히 살아. 이거 영화 대사에서나 들을 법한 얘기 아닙니까? 어른들이 이런 말을 해도 참 무섭다라고 생각했을 텐데 이런 얘기를 한 사람이 바로 고등학생들이었습니다. 지난 4일 저녁 6시경이었는데요. 김포시 한 아파트 단지에서 다문화 여고생 A양이 고교 자퇴생, B양 등 한 7명에게 둘러싸여서 세상에. 협박을 받았던 사건입니다. 이 7명은 이 A양을 둘러싸고 이유가요. 네. 1년 전에 SNS를 통해서 B양에 대해서 A양이 안 좋은 소문을 퍼뜨렸다고 의심을 한 거예요. 그래서 B양의 남자친구가 7명이 둘러싸인 상태에서 백 없으면 조용히 살아라. 학교 생활 못하게 해줄 수 있다라고 했고요. 또 다른 학생은 이 여고생, 다문화 여고생의 가방에 담뱃불을 문질러서 끄는 등 위협을 하면서 무려 2시간 30여 분 동안 협박을 일삼았고요. 저녁 8시 30분경이 돼서야 이 피해 여고생은 풀려날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근데 김윤희 프로파일러님, 다문화 가정의 여고생이래요. 그런데 진짜 얼마나 이 7명이 둘러싸였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정말 내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도 할 거 아니에요, 진짜. 얼마나 놀랐을까라는 생각이 또 들어요. 네. 근데다가 이 다문화 여고생이요. 지금 가정 불화로 인해서 해체 가정 공동생활 시설에 있어요. 아, 그래요? 이 사실이 알려진 것도 그 시설장에게 자기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그 시설장이 어머니, 그러니까 태국 엄마에게 이제 연락을 어머니 해서 태국 분이세요? 네. 그래서 경찰서에 가서 신고를 했는데 이 여고생이 정말 죽을까 봐 너무 무서웠다고 그래서 신고도 못 했다라고 되게 두려움을 호소를 했다고 합니다. 세상에 죽을까봐 무서워서 신고도 못했다고요? 아우, 세상에. 그래서 지금 또 너무 큰 충격으로 인해서 지금 5일째 지금 입원을 하고 있다. 5일 치료를 받았다고 합니다. 지난 5일부터 오늘이 8일이니까 5일부터 심한 정신적 충격에 입원 치료를 받고 있대요, 이 여고생이요. 얼마나 지금 당시에 아마 그때만 떠올려도 소스라치게 정말 기억하고 싶지 않은 장면일 거 아니에요. 협박을 빙 둘러싸서 협박을 받았으니. 그런데 김동철 교수님 2시간 30분 동안 협박받은 게 아마 23년 그런 느낌으로 왔을 수도 있어요. 이게 이제 개인 협박에서 받는 압박의 공포, 그리고 집단이 이제 함으로써 받는 압박의 공포는 이건 말을 할 수가 없을 정도로 상당히 큽니다. 아하. 어떤 사례가 있냐면 네. 이렇게 집단으로 받다가 이 사람이 난 이렇게 죽을 수도 있겠다라고 네. 생각을 하는 부분들이 네. 결국은 신체적으로 생리적 증상들이 나타나서 네. 마비 증상이 일어나고 결국은 패닉 상태가 왔던 사례가 있거든요. 네. 자, 이런 문제가 정신적인 문제가 결국 신체적인 문제로 확대되기 때문에 네. 이렇게 집단으로 한 사람을 공격하는 부분들은 뭐 꼭 상처를 내서가뿐만 아니고 네. 말이라든지 집단 행동으로 고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정말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다 이렇게 네. 얘기할 수는 있겠죠. 아하. 그런데 거기엔 남학생도 섞여 있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진짜 저는 이렇게 나쁜 짓을 벌이는 아이들한테는요, 학생이란 말도 진짜 아까워요. 이게 학생입니까? 학생이 이런 짓을 할 수 있어요? 조폭 영화에 나오는 조폭 같은 행동을 하는 게요. 이인철 변호사님, 대체 뭐라고 하던가요? 경찰 조사에서. 그 여고생은 이제 해체가정 공동시설으로 지내다가 네. 현재 이제 많은 큰 충격을 받아서 병원에서 지내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남녀 학생 각각 한 명이 이제 직접 폭언한 것을 들었다. 이제 이렇게 인정을 했습니다. 네. 근데 사실 저도 예전에 이런 비슷한 일을 당했는데 그래요? 제가 좀 미움을 당했나 봐요. 어떤 다른 학교에 다니는 친구한테 인사 안 했다는 이유로 그 학교 학생들이 뭐 단체로 와가지고 막 저를 폭행도 하고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아직도 가끔 생각이 나요. 굉장히 네. 무서운데 이 여학생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근데 예전 같은 경우는 사실 뭐 그런 거는 큰 처벌 안 했는데 요즘에는 이런 건 당연히 범죄고요. 또 일반 학생 같은 경우는 이제 학교에서 학교폭력대책위원회가 열려서 만약에 그런 행위가 이제 그 학교 생활 기록부에 이제 기재가 되면은 네. 이제 본인에게 큰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아하. 절대로 이런 일을 하면 안 되고 또 네. 옆에 같이 서 있던 친구들이 있잖아요. 네. 이 친구들도 같이 공범으로 처벌될 수가 있어요. 아하. 그러니까 만약에 옆에 있는 친구가 이러한 짓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제지를 하거나 말리셔야 됩니다. 네. 그 당시에 이인철 변호사님을 괴롭혔던 그 사람들은 아마 지금쯤 오히려 벌벌 떨고 있을 거예요. 변호사로 돌아온 이인철 변호사님을 보고 아마 벌벌 떨고 있을 것 같습니다. 반성하면서요. 그런데 이 여고생이 앞서 이 다문화 가정의 이 아이였고요. 학생이었고 지금 가정이
그리고 순탄치 않다는데 최단비 변호사님, 이 학생이 지금 지내고 있는 가정 생활 상태가 어떻습니까, 대체? 이 여학생이요, 다문화 가정 학생이라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선원일을 하시는 아버지와 태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어요. 아버지가 그래서 선원이시군요. 네, 유년 시절은 굉장히 평범하게 지냈습니다. 그런데 중학교에 진학할 무렵에 이 어머니가 자녀들을 두고 떠나간 거예요. 그래서 김포시로 전학을 왔습니다. 근데 이제 함께 살게 된 새엄마가 있었는데 아버지가 선원이시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베일을 하러 떠나시면 어머니가 언니가 있어요. 자매들을 잘 돌보질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이유로 공동생활시설에 들어오게 됐는데 그럼에도 이 피해 여학생은 굉장히 꿋꿋했어요. 공동생활시설에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중학교 때는 교육부 장관상도 받았고요. 공동생활시설로 들어온 이후인 고등학교 1학년 때도 부반장을 맡는데 굉장히 모범적인 생활을 이어나가고 있었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네. 본인이 이런 힘든 생활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꿋꿋하게 살려는 의지가 있었던 거죠. 네. 그런데 이제 이런 일을 당했으니 이 여학생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내가 단순히 다문화라는 이유 때문에 이런 일을 당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외로움을 이겨내고 씩씩하게 생활을 했는데 이러한 일 이후에 혹시 위축될까 봐 굉장히 이제 마음이 쓰입니다. 진짜 꿋꿋하게 가정 형편 상황이 그렇게 좋은 상황 아니었는데도 정말 꿋꿋하게 혼자서 잘 생활해 가고 또 이런 학생이었네요. 그런데 앞서도 말씀드렸지만요. 정말 조폭입니까? 김동철 교수님. 네. 백 없으면 조용히 살라고요? 이거 어디서 머리에 피도 안 마른 애들이 이런 말을 합니까, 지금? 말로 사람을 죽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우리가 외상은 시간이 지나면 몸의 상처는 낫지 않습니까? 네. 근데 말에 대한 부분들은 이건 점점점 더 커집니다. 네. 자, 생각을 하게 되고 사회생활을 하면서 그런 말들이 상처기가 남고 지금 변호사님이 지금도 트라우마가 있다라고 하는 것처럼 사실 이 트라우마는 지속적으로 계속 가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사실 뭐 개인적인 고통도 있겠지만 사회적인 사실 국민 호응들도 많이 해주셔야 되고 네. 도움이 꼭 필요한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걱정되는 건요, 우려된다고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번 사건에서. 지금 가해자들이, 최단비 변호사님, 가해자들이 고교생이에요. 물론 학교를 안 다니는 지금 자퇴생 등이 있어요. 이 고교생, 즉 미성년자라고 해서 혹시 처벌이 물렁물렁 솜방망이가 될까봐 많은 시청자분들도 걱정하실 것 같아요. 이게 이제 걱정이 되시는 게 소년법 적용을 많이 생각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소년법은 이제 미성년자들이 적용을 받는 것이고 이 소년법의 제도 자체가 미성년자는 아직 완전한 인격 체계라고 보기에는 어렵고 교육을 해가는 과정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교화가 가능하고 우리 사회에서 어릴 때 배제하면 안 된다. 이게 이제 법의 제도입니다. 목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화가 우선이고 처벌은 나중이라 처벌이 약한데 이 문제는 미성년자들이 좀 강력 범죄들을 점점 많이 저질러요. 그렇기 때문에 소년법을 좀 더 엄하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들 나오는 그러네요. 것이고요. 근데 저는 좀 우려가 되는 게 협박이에요. 이건 협박이라서 아직은 엄한 처벌에 대한 대상은 아닙니다. 그래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시작이거든요. 이런 학교 폭력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이걸 시작을 해서 점점 더 맞아요. 강한 처벌, 강한 이 폭력이 되기 때문에 맞아요. 좀 지켜봐야 된다. 저는 그러니까요. 이 피해 학생을 좀 지켜봐줘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요, 주변 분들도 얼마나 안타까우면 홍순빈 아나운서 이 사건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께 좀 알리고 싶어요 하는 글들을 지금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리고 있다면서요, 지금. 네, 그렇습니다. 지난 5일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여고생의 피해 사실을 올리면서 10대 청소년들의 집단 폭행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달라는 글이 올라왔고요. 이 글에는 3,000명에 가까운 분들이 현재까지 동의한 상태입니다. 지금요, 이 학생이 받았을 상처를 생각해 보세요. 뭐라고요? 백 없으면 조용히 살라고요? 그래요. 저도 백 없어요. 백 없어도 열심히 사는 게 오히려 자랑이지. 백 타령하는 젊은 머리에 피도 안 마른 아이들이 백 타령하는 게 그게 정상입니까? 그리고 부모도 책임지세요. 밥상머리 교육을 얼마나 잘못시켰으면 이런 아이들이 벌써부터 백 타령입니까? 정말로 법이 살아있다면, 눈물이 있다면 단죄를 해주기를 기대를 해보겠습니다.